인하대학교에서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성과 배움에 전당해야 할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 아직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또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사건 구반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자령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이 일어났고 피의자로 지목된 같은 대학 동급생 남성 A죠. 이 A 씨는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사건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예. 2022년 7월 15일 오전 3시 49분경에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1학년 A 양이 머리에 다량의 피를 흘린 채 나체 상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목격자가 신고해서 병원에 이송이 됐지만 3시간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학생은 인하대 공과대학 1학년 재학 중인 학생으로 밝혀졌는데 계절학기 수업을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으로 하다가 그날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교로 왔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네. 여기서 이제 피의자 A가 등장을 합니다. 예. 그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인데 이 학생도 계절학기 수업을 듣기 위해서 그때 이제 시험을 치려고 왔대요. 그래서 일행들이랑 같이 술을 먹다가 같이 술 먹고 그리고 나서 그 B 양을 학교 안으로 바래다 주겠다 자기가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둘만 들어갔다가 이런 참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밝혀진 얘기로는 둘이 그렇게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또 수업도 달라요. 계절학기 수업도 달리 들었고 예. 그 용의자 A 씨는 2시에 시험이 끝나요. 예. 그리고 이 피해자 B 양은 7시쯤에 저녁 7시에요? 그렇죠. 굉장히 한 5시간 정도 텀이 있죠. 근데 기다렸다가 합류해가지고 같이 술을 먹고 또 둘만 같이 또 이렇게 따라 올라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두 사람 관계 친밀하지 않은데 왜 둘만 같이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게 가능했는지 5시간 정도 기다린 거는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됐는지 이건 이제 수사가 더 필요한 그런 지점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한데 자, 최초 언론 보도에서는 자수라고 보도가 됐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지금? 예, 사실이 아닙니다. 자수가 지금 아니죠. 예, 용의자가 자기가 연락한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발견된 거는 그 범죄 현장에 이 피의자 A의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고 경찰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포렌식 및 탐문 수사를 해서 우리가 그 주거지로 가서 잡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잡아낸 거기 때문에 자수로 볼 수도 없고 이건 자수가 아니니까. 그리고 최근에 성범죄에서는 이건 임의적 감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수라고 하더라도 예, 휴대폰 발견하고 쫓아가가지고 잡았으면 이 정도면 사실 자수 감면은 거의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이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피의자 A 씨가 피해자 B 씨를 고의로 밀지는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수사는 어떻게 합니까, 통상? 일단 지금 그래서 적용된 죄명이 준강간치사죄까지만 적용이 돼 있어요. 네. 준강간이라는 피해자가 이제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이제 좀 상실된 이제 심신미약 상태인데 그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할 땐 강간죄하고 동일하게 처벌을 하는 게 준강간죄입니다. 근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지금 강간에 대해선 자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더라도 이 부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강간이 있는지도 증거를 수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백 보강 법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백만 가지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자백에 부합하는 물적 증거가 있는지 일단 이제 1차는 여기까지고 두 번째 이제 정작 진짜 문제되는 거는 사망의 결과는 이르렀는데 이게 지금 살인이냐 아니면은 강간의 와중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제 과실이라는 개념이 추가된 것이냐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범죄자들은 항상 이런 패턴으로 이제 변명을 하거든요. 예. 양형에서도 고의 범죄 중엔 계획 범죄 제일 세죠. 그리고 이제 고의에 의한 우발 범죄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과실이다. 이런 패턴으로 해서 이제 자기 유리한 대로 쭉 주장을 하는 거랑 실체 진실이 그런 거랑 다 뒤엉켜 있기 때문에 이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경찰도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학교 주변에 이제 CCTV가 많으니까 그래서 CCTV 조사한 한편 지금 피의자 A 씨 휴대전화를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포렌식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여학생이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망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렇죠. 3층에서 떨어져서 사망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골절이 통상 일어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거죠. 도망가려고 해서 스스로 뛰어내렸으면 다리부터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발견된 현장 그 기사에 의하면은 머리, 입,
코에서 다량의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건 정말 거꾸로 90도로 해서 머리부터 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네요. 도망가는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떨어지겠는가. 그래서 지금 경찰이 현장에서 여러 낙하 실험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게 치사냐 살인이냐 이 부분도 볼 것이 만약에 도망가다가 떨어지게 됐다면 강간 치사일 수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밀었다면 강간 살인이 그렇죠. 되는 건데 살인이 되죠. 강간 살인하고 강간 치사 형량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네. 만약에 지금 강간, 준강간 살인이다라고 하면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 두 개밖에 없어요? 징역형이 와. 없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 이거는 예. 우리나라 입법자들이 형법 규정할 때 정말 악질 중에 가장 악질 범죄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강간 살인을 일반 살인도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거든요. 이건 징역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치사다라고 하면은 사형이 없어요. 이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러니까 징역형이 가능해져요. 10년 위로 가능하다는 그렇죠. 위로. 거네요. 이것도 예. 굉장히 중죄기는 예. 하지만 강간 살인과 강간 치사는 그래서 형량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열이면 열 다 고의가 아니었다, 살인은 아니다 이런 변명들 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엄격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필요가 이 형량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자, 지금 보도 내용 중에 이 피의자 A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기사도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이 내용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곳에서 10m 정도 떨어진 건물 외벽 바닥에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이 발견이 됐거든요. 일단 피해자는 떨어진 위치에서 상의만을 입고 있었고 하의가 없었는데 네. 하의는 10m 떨어진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건 피해자가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해자 피의자 A 씨가 증거 인멸을 위해서 다른 곳에다 버렸을 가능성을 놓고 지금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만약에 이게 증거인멸이 맞다고 하면 이거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형법은 타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을 때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이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맞더라도 자기 증거를 인멸한 것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까지 선처해 주냐. 근데 선처라기보다는 이건 인간에게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법적으로 판단을 한 거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그렇죠. 것이다. 그 대신에 이건 어제도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네. 구속사유에서 증거인멸 우려 이거는 뭐 1번이거든요. 이 사안 자체가 워낙에 엄중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네. 하지만 그냥 일반 범죄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처벌은 못하지만 조사가 필요한 게 지금 같이 술을 마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도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변명할 수 있어요. 이 네, 사람도. 심신미약 같은 거. 그런 네. 주장을 지금 이제 언뜻 이제 걸치고 갈 것 같은데 증거인멸한 사람이 심신미약인가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이후에 굉장히 계획적인 이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리 분별이 완벽하게 있었다. 이건 그러니까 감형의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사가 돼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용의자 피의자 A 씨 온라인상에 지금 신상 정보가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사회적 처벌이라고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사실 이 정도면은 이 사람이 지금 범인으로 보는 게 거의 이제 뭐 확정적으로 이제 가고 있으나 네. 근데 현행법 해석상 사적으로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또 위법 소지도 있습니다.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영역으로 다뤄질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공개한 것이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따져서 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신상 공개가 되는 거는 특강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서 정해져 있고 그것도 범죄가 굉장히 흉악 범위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의 알 권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증거 관계가 굉장히 명확해가지고 오판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법에서 촘촘하게 따져보게끔 하고 있는데 이 국가기관의 이런 면밀한 판단을 이 네티즌이나 이런 분들이 사적으로 선취해가지고 먼저 공개를 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에 의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적 보복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뭐 판단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기관의 판단에 맡겨두셨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 정도 사건이었으면 조금 시간은 며칠 더 걸릴지언정 공개는 아마 됐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따르는 거는 피해자 인권은 어디 가고 가해자 인권만 보호해서 얼굴을 가려주냐 이제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권을 더 보호해 준다라는 측면으로 논의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이나 이제 이런 형법적 이론과 맞물려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는 형벌은 사형, 뭐 무기, 징역, 벌금 네. 뭐 이렇게 됐지만 근대 국가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고 과거에는 뭐 싱가포르는 지금 태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없지만 때리는 거.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택의 문제라서 과거에는 신체를 훼손하고 절단하는 그런 형벌도 있었고 몸에 낙인을 찍거나 그렇죠. 혹은 뭐 범죄자다라는 표시, 뭐 주홍 글씨, 주홍 아시죠? 글씨 같은 그런 거 거. 매달고 네. 다니게 하는 거. 이제 수치형의 영역도 있었어요. 근데 신상을 공개한다는 것이 수치형으로서 이중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법리적인 논의가 또 있을 수 있고 이거를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위원회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일단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뛰어넘어 가지고 사인들이 결정해서 한다. 라는 것은 이런 법 논리 그 체계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제 어떤 지점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이해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법적으로 고민해서 특강법에서 정해져 있고. 자, 그러면 그 경찰 특강법상 경찰의 그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이거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여태까지의 흉악범죄 사례, 여태까지 스토킹 범죄에서 최근에 그 신상공개됐던 사례 기억나시잖아요.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엄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의해서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공개될 됩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뭐 그 충분히 이전에도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 인하대학교에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뭐 보니까 눈물을 삼키며 미어지는 가슴을 안고라는 제목인데 이거 논란이 좀 있어요. 뭐 죽음을 놓고 감성팔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학교 차원에서 비판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해자도 자기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냥 팩트 위주로 간략하게 했으면 오히려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포장하듯이 하는 거는 피해자도 굉장히 또 보호해야 할 자기 학교의 학생이라는 걸 우선시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를 더 고려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윤색하듯이 이렇게 하는 표현들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인하대 차원에서 어제 총장님이 뭐 퇴교 조치나 이런 것들 빨리 엄격하게 하래 이랬는데 그런 취지에서 그 궤도에 맞게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구속이 영장이 발부됐으면 이제 추가 20일 동안 구속 사건의 수사 기간이 부여되어 있거든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중요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선 치사로 돼 있지만 이거는 이제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했냐는데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가장 딱 맞아떨어지는 걸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살인으로 그래서 살인으로 가는 거는 20일 동안 추가 수사를 하고 만약에 살인의 고의가 지금 현재로서 부족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정인이 사건에서도 처음에 치사로 기소됐다가 1심 단계에서 살인으로 변경돼서 양모가 살인죄로 이제 처벌을 받았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떨어지는 거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게 핵심이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